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행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보료하고 세금 문제인데, 이것이 부동산 투자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좀 피해 나가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 건가가 한번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좀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부부끼리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오늘 또 제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알아봐서 하는데, 결국 제가 설득을 했어요. 친구는 월급쟁이고 처가 자영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라고요. 개인 사업자 처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처 명의로 못 사게 제가 막았습니다. 처 명의로 사면은 현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처가 개인 사업자인데 거기다가 또 추가 아파트를 하면 뭐가 폭탄이 터지죠? 건보료가 폭탄이 터져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제 영상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2개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법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는 부모님이 저한테 준 시골 땅, 싸디싼 땅, 자흥에 있으니까 농지, 공시지가 10,000원도 안 넘어가는 그 땅, 거기에 한 1,000평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죠. 그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이거 제 명의로도 돼 있지 않는데 그것도 실거주 한다고 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 매출이 3천만 원을 안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안 넘도록 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큰 금액들이나 제가 그 법인을 상대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은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까지는 제가 한번 말을 했었던 것이 영상에 있을 건데, 9만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작년 2019년에 급격하게 건보료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년에 올랐습니다. 19년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올랐고요. 올해 초에 한번 또 올라서 지금은 26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사이에 15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또 이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건강보험료가 세금 등 경제적인 국민 부담액이 가파르게 이제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부가 건보료를 올해 3.2%에서 내년에도 3.5% 인상할 계획입니다. 직장인들도 두드러 맞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0년 6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사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노사 대표들은 다 했죠. 왜냐하면 노는 뭐예요? 노동자들 아니에요? 노동자들? 사는 뭐예요? 사측 사장들 아니에요? 근데 직장에서 다니시면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건보료를 추징당하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이걸 싹 더해요. 이렇게 해서 점수와 환산해서 건보료가 추징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직장인들은,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인가요? 그냥 자기가 받는 월급, 연봉, 월급에다가 부가율을 때리죠. 그리고 거기서 절반이 노동자가 부담을 하고 절반이 사업주가 부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사 대표가 한 목소리로, 여기는 또 짝짝꿍이겠죠.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겠죠. 근데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방침을 고수했어요. 어쩔 수 없겠죠. 벌써 어떻게 했어요? 건보료 털어먹었다고요. 건강보험공단 털어먹었어. 털어먹었으니 또 추진해야죠. 정부는 증시에도 추진 중에 있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금융소득세를 신설키로 했고요. 이건 우리 부동산 투자하고는 상관없겠죠. 근데 어때? 세금이 부족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또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를 검토 중이요. 이렇게 지금 뭐 예전에 중시시대 때 봐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뜯으려고 뭘 해. 주택에 창문이 몇 개 있으면 창문이 많으면 뭐 세금을 때리고 뭐 있으면 세금을 때리고 조선시대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놈한테도 때리고 뭐 인두세 사람 두당 때리고 뭐 때리고 계속 그냥 때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물값도 뭐 때리고 이게 뭐 하여튼 그냥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추징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릴 계획이야. 하여튼 뭐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기금도 작년 말 7조 원이 넘던 적립급여 실업급여로 확대로 올해 말이면 바닥 털어먹어버렸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야. 털어먹었으면 불안하잖아. 뭐가 좀 고관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불안하죠. 안 그러겠어요? 정부가 건보료 세금 등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력이 급격히 떨어져서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해 수익과 지출을 결산한 뒤 남은 흑자인 누적 적립금이 2018년에 20조 6천억 원 있고요. 지난해 17조 8천억 원으로 2조 8천억이 감소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겪는 올해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 최악의 경우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경기 위축은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건보료 연체율이 몇 프로였냐면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몇 프로요? 30%가 넘었어요. 그러면 장사 뭐 했겠어요? 10명 중에 2명이 안 내고 코로나 사태 터지고 10명 중에 3명이 안 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도 이미 개작살 난 거죠. 박살이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박살이 났을까요? 이거 정책 뒤집으면 이제 뭐 이게 또 뭐 이제 뭐 또 이게 계속 좀 싸움이 좀 진행이 되겠죠. 자, 국가 재정이 위태롭습니다.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올해 최대 금연이 112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요. 건보료 고용보험의 세금 인상은 그동안 국민이 받은 복지 혜택이 청구서나 다름없어요. 건보 대상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이 꽁돈이 아니었던가? 세상에 근데 꽁돈은 없어. 공짜 점심은 없어. 공짜 점심은 없다. 경구가 되새겨져죠. 정부가 건보 적용 대상을 늘리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줄 때 마치 꽁돈이나 선심을 쓰고 뒤늦게 국민들에게 슬그머니 털어먹고 있죠. 슬그머니 털어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털어먹고 있어요. 이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합친 1인당 국민 부담액이 지난해 1,014만 원이요. 1,014만 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대기업 막 이렇게 다닌 사람 6, 7천 벌 것 같은데 우리 중견기업 다닌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닌 사람은 3, 4천 많이 벌어. 3, 4천. 월급 한 300일. 강주광역시 기준으로 제가 봐보면 월급 300을 못 넘어. 제가 10년 전에 직급 차장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월급 300을 못 넘었어. 실수령이 300을 못 넘어. 지금도 봐보니까 차장급들이 300 좀 넘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300 전후야. 300 전후. 그럼 연봉이 3, 4천이라고. 3, 4천. 근데 개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 국민 부담액을 국내 총생산의 GDP로 나눈 국민 부담액 역시 작년 27.4% 역대 최고치야. 앞으로 근데 더 오를 전망이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되는 데다가 기왕에 버려놓은 복지제도만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퍼주겠다고 했으니 퍼줘야지.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 채무 급증을 감수해야 해. 국민한테 세금 안 거두고 하면은 국가가 부도가 나든지, 뭐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발행하든.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을 물려주는 겁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복지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국민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셈스선 복지에 속지 말고 필요한 제동을 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언론적인 문제인데, 운동권 정권이, 저는 이제 운동권 정권을 군사 독재에 한 거 하고 하는 것은 뭐 잘했다고 보는데, 경제 정책은 그냥 빵점이라 수준 이하다 이거야. 누군가는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경제라는 거예요. 누가 뭐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법학을 보면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 근데 세상을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평등이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등을 좀 추구는 해야 되는데, 평등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마 혁명을 일으켜서 강제로 다 재산을 뺏고 똑같은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더라도 1년이나 한 2, 3년만 지나면 어떤 놈은 탕진해 있고 어떤 놈은 재산을 2배, 3배로 불려져 있고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놈은 막 뻥뻥 쓰고, 그 성향상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쭉 이렇게 읽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건보료하고 세금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오를 거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피해 나가는 방법. 지금 1순위로 꼽는 게 전화 같은 경우는 법인을 차리는 거다. 법인을 차리면 일단은 그 세금 면에서는 동일해. 예를 들어서 개인 임동성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차려서 땅을 샀어. 똑같아요. 개인 명의로 사서 하나, 법인 명의로 사서 취득세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나왔어. 개인 명의로 재산세 갔나 법인 명의로 갔나 똑같아. 양도세 개인 명의로 갔나 법인 명의로 갔나 똑같나? 여기는 좀 틀려. 왜냐하면 세율에 따라 틀리네. 개인은 뭐 이제 6%, 9%, 뭐 이렇게 18%, 27%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36%.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비사업용 해가지고 10% 더하기 하고 세율은 이래요. 근데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이상은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25% 이렇습니다. 근데 법인은 뭘 있죠? 모든 것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 개인은 경비 처리가 안 돼. 그래서 투자는 뭘로? 무조건 법인을 차려서 하는 거예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이자가 있죠. 이자가 경비 처리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맨날 다운계약서 써. 법인으로 사면 다운계약서 안 써. 그리고 또 법인으로 땅을 사서 내가 토지 매매를 업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놔. 그러면 뭐야? 이것도 또 10% 가산세 없어. 그리고 그 법인으로 사면 법인이 사는 그 대출이자 다 경비로 인정이 돼. 뭐든지 웬만한 것은 다 경비 인정돼. 근데 개인은 웬만한 게 인정이 안 돼. 미칠 노릇이야. 그래서 법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는 큰 차이 없지만 양도처분하는 양도처분, 그 법인세, 처분 이익에 대해서 세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법인으로 하는 게. 그게 또 상가락에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를 임동성 개인 이름으로 샀다? 취득세? 법인으로 샀다? 취득세 동일해요. 재산세 동일해요. 양도 처분할 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법인은 10%, 25%인데 개인은 6%, 9%인 게 양도채익이 적으면 개인이 이익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도 개인은 경비 처리 안 되는 게 많아. 경비 처리 계속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은 경비 처리가 대부분 되고,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개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아. 재산세, 취득세 비슷하고, 양도세,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6% 9% 개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임동성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도 개인 사업자고, 임동성이가 식당을 하나 차렸어. 임동성이가 학원을 하나 차렸어. 임동성이가 뭐랄까요? 그쵸? 설계사야, 설계사. 저 삼성화재 설계사도 코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삼성화재 설계사 코드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구는 다단계 판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거에서 무슨 화장품 판매 방판 하는 그 사람도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캐디 개인 사업자인가요? 이런 거. 그다음에 중고차 딜러 뭐 개인 사업자. 다 개인 사업자죠. 웬만한 거. 뭐 줄눈하시는 분, 뭐 수리하시는 분. 뭐 법인 크게 하신 분은 법인으로 하겠지만 이제 조그맣게 하신 분들 개인 사업자로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부동산 사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 법인으로 사나 뭐는 똑같아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처분할 때는 양도처분 무조건 법인 이익이잖아요.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신고를 넣든 안 넣든 다 법인 이익이야. 근데 뭐가 또 가장 큰 이익이 하나 있어. 바로 여기 지금 건보료. 개인 사업자들은 건보료가 폭탄 맞아, 폭탄. 제가 지금 말했죠.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데도 건보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근데 뉴스에 계속 뭐 한다고? 건보료 계속 올리겠다고.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도 또 올릴지 모르지. 내년 상반기에 또 올릴지 몰라. 근데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 그럼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법인 차리라기죠, 법인 차리는 게 훨씬 좋고, 법인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개인 사업자면 뭐라도 해야 돼? 내 처가 뭐예요? 내 처가 직장인이야, 월급쟁이야. 처 명의로 사야 돼. 처는 예를 들어서 처가 공무원이거나 한전 또는 무슨 요즘 인국공이죠. 그런 데 다니신 분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분 명의로 사시는 거야. 그분은 어떻게 월급쟁이가 연봉 3천이 됐든 월급쟁이가 연봉 1억이 됐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건보료가 나가. 그 사람이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든 5채를 가지고 있든 건보료는 통일해. 개인 사업자만 죽어나는 거야. 어찌라고 개인 사업자가 데모해야 돼? 데모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겠지. 어쨌든 그냥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이러니 규정을 피해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합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한다? 세금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 제가 봤을 때 세금은 토지나 땅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 취득세나 재산세는 그냥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두드러 맞아. 내라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인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좀 절감되는 게 있어. 국민임대 아파트에 한해서. 요거 지키면 되겠죠? 그건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봐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도 주택 수를 막 인정 안 하고 하여튼 희한하게 계속 법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이 정부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주택임대주택자 낸 것보다 법인으로 임대주택자 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이렇게 사실 분들 굳이 나는 법인까지 차리기에는 법인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부부 중에서 월급쟁이 있으신 분한테 몰아줘야 돼.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지. 또 이런 유튜버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 세법상으로 이렇게 뚜뚜루 맞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여기 이렇게 보고 나서 현 정부는 바로 법을 개정해서 또 추징하라고 난리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 법인으로 한 사람들 그 혜택 엄청 많이 받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들 봐보니까 막 다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다음에 이렇게 행해화 시켜버리더라고. 없애버리더라고. 이게 그건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해. 월급쟁이들은 월급만 가지고 건보료를 부과해. 그러니까 건보료가 근데 건보료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봐봐요. 취득세는 지랄 하든 어찌든 욕을 하든 뭘 하든 딱 한 번 내. 딱 한 번. 집 살 때 한 번 딱. 상가 살 때 딱 한 번.
땅 살 때 딱 한 번.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임동성하고 딱 써져 있거든. 그죠? 그래서 뭐 취득세가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이거 산다고 기분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했죠. 똑같이 계속 뭐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법인으로 하든 뭐로 하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안에서 좀 할인되는 게 뭐 법인으로 해서 할인되는 게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제 뭐 20채 이상 뭐 가져갔을 때 그런 혜택을 보는 거고 우리 같이 한두 채, 두서너 채 가지고 별 혜택도 없고 이런 문제고 그러면 가장 짜증난 게 뭐냐면 제가 해보는데 건보료가 가장 짜증나. 왜 그래요? 재산세도 1년에 한 번이잖아. 취득세는 평생에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만 한 번이잖아. 양도세는 뭐야?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거야. 내가 1억 벌었는데 세금을 3천만 원 내래.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1억 벌면 세금 얼마 내고 싶어요? 돈 1천만 원 내겠다는 사람들이 7, 80%야. 2천만 원 내겠다는 사람은 거의 한 10%쯤 된 것 같고 3천만 원 내겠다는 인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도 내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1억 벌었는데 세금 3천만 원, 4천만 원 추징하면은 씨발 하면서 욕하면서 내면서 그래도 기분은 안 나빠. 왜냐? 6천 원 벌었잖아. 번 거요. 근데 무엇이 가장 기분 나쁠까요? 무엇이? 건보료가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광주 광역시에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 내가 경기도에 5억짜리를 샀어. 서울에 강북 뭐 지하철 2호선 야외에 한 12억짜리를 샀어. 그랬더니 건보료가 매월 추징당하는 거야. 매월. 그럼 이거 내가 월급이 막 40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건보료가 매월 아니 내가 월급이 아니라 내가 사업소득으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벌어들이는데 건보료가 막 매월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추징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삼성화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다겠죠. 그래서 저를 유치한 삼성화재 보험사에서는 말하는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에 해당되시는 분. 그분이 건보료가 저 이제 얼마 번지는 정확히 잘 몰라. 꽤 한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고객 수만 뭐 한 300~400명 되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소득이 좀 많으신가 어쩌신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투덜투덜 하시더라고. 그분도 건보료가 70만 원인데 갑자기 올랐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서너 채를 임동성 이름으로 하고 개인사업자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보료 폭탄 맞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근데 한 달에 300~400 버는데 건강보험료 100만 원씩 두드러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파산 직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피해가는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인 차리는 거다. 법인 차려서 부동산을 임동성이 재산과 법인 재산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다. 아니시면 월급쟁이인 처나 또는 뭐 이제 장인 장모 어머님 또는 형제자매 이름을 빌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형제자매까지 막 가면 엄청 복잡해지죠. 엄청 복잡해져. 그래서 뭐 장인 장모명이나 엄마명이나 이렇게 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월급쟁이겠죠, 월급쟁이. 또는 내가 개인 사업해서 하는데 동생이 월급쟁이야 하면 이제 동생명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명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또 이렇게 또 형제간에 잘못돼서 싸우시는 것보다 그냥 법인을 차려서 법인 차리니까 경비 아주 뭐 저렴합니다. 돈 빼기면 그냥 법인 하나 차려요. 그리고 그 기장료는 올 10만 원이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 조정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돈 빼기면 돼요. 돈 백. 그래서 세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비용보다 법인을 차려서 제가 말했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 그냥 차리면 됩니다. 뭐 물론 1,000만 원짜리 차려도 상관없고요. 그거 차리는데 100만 원이 안 들어요.
필요 경비가. 그리고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월 기장료 한 보통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고요. 11만 원 세금 계산서 뭐 이렇게 끊으면, 그 다음에 매출이 뭐 많지 않으실 거니까 기장료는 그 법인세 조정료는 뭐 50에서 100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럼 한 달에 1년에 끼게야 200이에요. 근데 그 200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세무사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저도 계속 상담을 합니다. 세무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세금을 절감시키는 방법, 미리 절감시켜야 돼요.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그냥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때는 그냥 두드러 맞는 거야.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알았다고 쳐봐요. 만약 이런 사업을 모르고 건보료를 해서 만약에 개인 명의로 아파트 세 채, 네 채를 개인 명의로 샀다가 건보료 폭탄 맞으니까 다시 법인 차려서 그걸 법인 명의로 옮기면 뭐가 발생돼? 취득세 2번 내잖아.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세법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받고 일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기장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저는 법인을 차려서, 왜냐하면은 건보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9만 원에서 지금 26만 원 정도 내니까 소득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건보료가 얼마만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기장료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장료로 주면 사람도 하나 알게 되고 또 향후에 투자할 때 세법 지식도 늘어나고, 세법 지식은 봐서 뭐 A부터 Z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거 그것만 잘 알면 돼. 그것만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건보료 세금 줄줄이 인상, 핵폭탄 나오시는 거 법인 차려서 피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